자, 일단 빼보시고 보실 때까지 잠깐 좀 설명하고. 자, 이 학기는 아시다시피 오늘 민지랑 하루 좀 같이 보세요. 그리고 설명하면 되니까. 왜 이렇게 두꺼워요? 너무 무거웠어요. 앞뒤로 가면 왜 근데 나는 1학기 때보다 여기 좀 덜 두꺼운 것 같은데? 이렇게보단 낫지. 수원이 더 두꺼웠는데. 이름 되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인사를 좀 뛰게 잘했지. 뭐야 그게? 자, 일단 이제 학기 마무리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학기는 몇 개? 두 개. 두 개입니다. 내년까지요? 60% 오셨어요. 자, 이제 남은 40%가 남은 건데 이제 시험으로 치면 시험 문제 네 번 남은 거고. 그다음에 2학기 과정이 상대적으로 1학기에 비해서 텀이 짧아요. 네, 짧죠. 텀은 짧고 방학도 훨씬 짧고. 근데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아, 숙소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에 비해서 좀 더 바쁘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한눈 팔면은 바로 나라. 뭐 진짜 나락이야. 그래서 집중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일단 여러분 자습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하고 이제 내년 돌아오는 겨울방학 있죠. 네. 내가 이때 뭐 거의 반 강제로 해서라도 공부 시간을 극대화 시켜놓을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야. 우리가 항상 왜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올까 하면은 절대 여러분 머리가 요인이 아니야. 가장 큰 요인은 뭐다? 그만큼의 공부량이 안 나와서예요.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나오면 누구나 여러분 머리 정도 되면 공부 시간만 채워주면 무조건 등급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사실. 근데 이게 공부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뭐가 중요해지냐면 그러니까 쌤은 쌤대로 계속 힘이 드는 게 여러분 각 학교별로 나올 만한 문제나 이런 거를 내가 계속 소팅을 진짜 잘해야 돼. 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한정적인데 여러분의 공부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문제를 어떻게든 최대한 잘 찍어서 수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 내가 신이 아니잖아. 내가 학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문제를 내고 싶은지 내가 알아볼라. 어차피 간접적으로 맞추는 거니까 100% 맞을 수가 없죠. 일단 뭐 일부는 뭐 맞는 것도 꽤 있지만 그러다 보니 이게 쉽지가 않아서 잠깐만. 도착한 줄 알았어. 제 영어 성적이 물리는다 근데. 제 영어 성적이 추락사였다니까. 생명이 내가 떨어져서 죽었어. 그래서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거는 자습량 확보예요. 자습량. 이렇게 좀 있으면 여러분 이번 학기 끝나면 이제 돌아오는 학기 끝나면 3학년이잖아. 와. 고3 때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할 것도 많고 내신도 챙겨야 되면서 생기부 마무리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슬슬 수능 준비도 같이 들어가야 되죠. 요 생기가 사실 내신만 할 때도 힘들었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 뭐 나중에 뭐 수시 전형을 썼을 때 뭐 최저가 없는 데만 쓰면 모를까. 근데 대부분은 최저가 좀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어느 뭐 만약에 혹시나 정시를 또 생각을 하게 된다면 또 정시 준비까지 전 과목을 또 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서 자습 시간을 미리미리 늘려놓지 않으면 그냥 고3 된다고 자연스럽게 공부량이 늘지 않습니다.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자습 시간이 갑자기 확 늘어? 자,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늘었어 안 늘었어? 안 늘었어요. 뭔가 대단히 하진 않았잖아 사실. 네. 똑같아. 고3 올라간다고 해도 애들이 뭐가 생기냐면 고3 뽕이 생겨. 나이가 고3이야. 그래서 그냥 나 고3이니까 이제 건들지 마 이건 생기거든. 근데 공부 안 해요. 근데 생각보다 공부량은 거꾸로 더 떨어져요. 그러면서 뭐를 많이 하기 시작하냐면 애들이 수능 준비한다고 인강을 겁나 들어 겨울방학 때. 근데 쌤이 얘기하는 그 자습 시간에는 인강을 듣는 시간이 포함돼 안 포함돼? 포함돼요. 네, 포함 안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강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강 뭐 들을 수는 있어. 들을 수는 있는데 모든 강을 풀강으로 완강하면 안 돼요 사실. 완강을 하면 큰일 나. 이게 왜 그러냐면 탐구를 일단 수능에서 2과목 보잖아. 보통 겨울방학 때 들어가는 인강 커리 같은 경우는 보통 탐구 과목 하나당 보통 50강 정도 됩니다. 개념 강의가 하나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돼요. 강의 하나가 50강이면 하나당 1시간씩만 잡아도 몇 시간이나 나와? 50시간. 50시간이 필요하지. 네. 탐구 2과목이면 100시간 이상이 일단 인강 듣는 시간에만 투자가 되죠. 근데 인강 듣고 끝낼 거야? 아 이거 문제 풀고. 문제 풀고 복습하고 하는 시간 거기에 곱하기 2는 필요합니다. 그럼 탐구형은 몇 시간 써야 돼? 200. 네, 완강을 하게 되면 최소 200시간에서 250시간이 필요할 거야. 200에서 250시간이면 생각을 해봐. 내가 하루에 10시간 공부를 해도 며칠 필요해? 20일. 네, 한 달 필요해. 근데 우리가 탐구만 하나요? 국영수는 국영수대로 또 굴러가야 되지. 애들이 항상 선택하는 게 이거야. 학원을 안 다니는 과목 전부 다 인강을 깔아놔. 그럼 탐구에서만 그 정도 시간을 써버리면 물론 탐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탐구가 메인은 아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겨울방학 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거든? 근데 애초부터 지킬 수 없게 계획을 세워놓다 보니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하면 계획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원래 습관대로 다 돌아와. 그러면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 그냥 내키는 거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그냥 이거라도 하는 게 어디야? 약간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쌤이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시험 기간 막 들어갈 때도 내가 원래 막 플래너 관리하고 했었잖아. 제대로 따라온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게 문제죠. 요새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MBTI가 P라서 자기는 원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전에요. 그게 성향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부할 준비가 돼 있냐 안 됐느냐의 문제지. 이게 성향의 문제가 아니거든. 계획 세우고.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게 계획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는 알고 뭔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계획을 세우라는 건 사실 그거거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계획을 좀 제대로 세우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목별로 뭐 해야 되지가 일단 있고, 그럼 해야 되는 게 생기면 그거를 내가 해치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일별로 분배를 할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요 과목 이 정도 하려면 내가 그래도 하루에 공부 시간 몇 시간은 채워줘야 되는구나가 이제 느껴지죠. 그 계산을 하라는 거거든. 뭔가 대단하게 계획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쌤이 얘기하는 그 계획이라는 거는 엄청 세세하게 쌤이 막 분단위로 막 짜고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내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서 넓게는 한 달 정도인데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 과목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해야 돼 이게 있어야 되거든. 이건 해야 돼가 사실 이제 고3 올라갈 때가 되면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과정 어차피 수능 수투가 다 끝나잖아 수능에서. 나머지 이제 선택 과목 하나만 따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수능 수투 같은 경우 이제 수능형에 맞게 이제 수능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수능 공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가이드를 짜주고 하겠지만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로 국어는 국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이제 수능에 맞게 좀 세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완전히 막 영어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국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내신을 하면서 공부를 나름대로 좀 했던 거를 기반으로 국어에 대한 이제 문제, 왜냐면 수능은 내신이랑은 좀 출제 방식도 다르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르니까 접근법이 그걸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내가 국어 같은 경우 국어에서 내가 요 파트가 좀 부족해. 영어에서는 내가 뭐 어휘가 부족해, 문법이 부족해. 아니면 내가 지문을 많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뭐 글을 읽는 게 느려. 아니면 분석을 잘 못해. 이런 나름의 문제점들이 있겠지. 사실 그런 문제점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죠. 공부량이 많진 않았어도 적어도 내가 뭘 못한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메꿀까를 가지고 그거 갖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쌤이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할 때도 보면 그래요. 각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 부족한 거 채운다는 느낌보다 아는 것도 그러니까 부족한 게 뭔지를 몰라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은 계획이 안 세워져요. 뭘 모르는지 모르거든. 그냥 다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쌓여가니까 그렇게 거의 1년 반이 쌓인 거야. 고등학교 올라올 때부터 뭔가 계속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지속돼 왔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학년이 올라오고 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과목이 잡히면 다른 과목 떨어지고 등급 평균이 안 바뀔 거야 아마 생각보다. 네. 하나 오르면 하나 더. 하나 오르면 하나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오르고 하나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그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나름대로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공부의 총 시간이 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과목에 시간을 분배를 많이 한 만큼 다른 과목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떨어지죠. 걔는 또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적을 전체적인 성적을 올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게 내가 잘하고 있는 과목은 유지를 하면서 못하고 있는 과목이 올라가야 의미가 있죠.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공부 시간이 늘어야 돼. 공부 시간이 늘지 않으면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도 전체 평균은 안 변합니다. 계속 그대로 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방학 때 여러 방학 되게 짧긴 하지만 특히 서인처는 뭐 방학이 아니라 그냥 추석 한 번 더 집어내는 정도인데 슈리. 며칠인데요? 4일 4일. 왜 5일이 아니라 4일이에요? 화수목금 이게 공사 안 돼? 결과. 그럼 겨울방학 겨울방학은 길 거야. 10월 중순? 두 달 많지 않고. 아, 그러네. 2주 더.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더운 날에 가서 학교 가는 게. 더 좋은데. 겨울은 훨씬 좋지. 어떻게 보면 겨울방학 원큐로 그냥 척 쉬잖아. 그래서 근데 여름방학 때는 량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쌤이 선처는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일단 좀 숙제 관리가 조금이라도 안 된다던가
다른 과목에 대해 왜냐면 이거 여러분 생기부 마감하면 내가 한 명씩 다 상담할 거거든 생기부까지. 네, 입니다. 와 밥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공부량이 좀 안 나온다 싶으면 무조건 나 일찍부터 학원에 다 부를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자습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이거야. 수학이 일시적으로 점수 중간 때 안 나왔어. 그래서 기말에 열심히 해서 수학 점수를 올려놨어. 다른 게 떨어졌어. 그럼 뭐예요? 다른 게 떨어지지. 나는 그거를 사실 수학 학원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 다 제쳐두고 그냥 수학만 오르면 잘했어 이러고 지나가도 되긴 하지 사실. 왜냐면 대부분 다른 반들 그렇게 가니까 수학 성적 올랐으면 그냥 잘했어 끝내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수학 올라가는 거랑 다른 과목 떨어지면 어차피 대학 갈 때 똑같거든 사실 상황이. 똑같아요. 평균이 안 되라니까. 그냥 좋은 대학 못 쓰는 건 똑같잖아. 네. 올라가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여러분 작업 시간에 안 맞춰지면 2학기도 똑같을 거예요. 뭐 하나 올리면 자꾸 뭐 하나 떨어지고. 그냥 그거 왔다 갔다 하다 내신 다 끝나요. 앞으로 남은 학기 2개밖에 없는데 3개를 좀 날려 먹었으면 2개는 이제 잘 해야지. 그죠? 3개는 어쨌거나 이 앞에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정말 만족하는 학기 있어요 성적? 야, 나 요때 학기는 진짜 완벽했다. 없잖아. 올 일이 아닌 이상 그럴 수가 없잖아. 근데 쌤이 여러분들께서 가르치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는 여러분보다 훨씬 등급이 잘 나오는 친구들보다 머리가 안 되지 않거든. 리셋하고 싶다. 머리가 절대 안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적이 계속 안 나오니까. 축구해야겠다.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좀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 게다가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쌤 기준은 그거예요. 우리는 겨울방학 때 무조건 하루에 최소 자습시간 10시간이 나와줘야 돼요. 네. 겨울방학 2달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이 안 나와주면 진짜 힘들어요. 하루 평균 10시간이요? 그 정도는 해야 돼. 자습만 해요? 수상하게 자습만 10시간 나와줘야 돼. 자습 10시간 빡센데? 그래서 그 연습을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슬슬 인덕으로 좀 쌓아갈 겁니다. 나인틴 1년쯤 해야 돼. 그래서 뭐를 좀 중점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킬 거냐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결국에 습관이거든. 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잡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쁜 습관을 없애는 쪽으로 쌤이 일단 세팅할 거예요. 나쁜 습관이 뭘까? 자습 시간이 안 나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잠. 우리 다 알잖아. 잠도 잠인데. 핸드폰? 네, 스마트폰을 떨어뜨려놓는 작업을 계속 할 거야. 잘 가라. 그 작업을 계속 할 거예요. 아 진짜 폴드폰으로 바꿀 거야.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왜 애들이 해가 갈수록 공부를 못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점점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쓰잖아. 네. 거꾸로 사람이 멈춰져. 계속 여기에 의존하게 되니까. 왜? 모든 정보를 내가 내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없어지거든. 그리고 글을 읽을 필요가 없이 영상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해결이 돼. 이 유튜브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뭔가 하나를 오랫동안 보는 것도 능력이 떨어져요. 왜? 여러분들 유튜브 20-30분 이상 되는 거 잘 봐요? 보통 짤막짤막한 거 위주로 많이 보잖아 애들이. 러닝타임 긴 거 잘 안 보죠. 유튜브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순간 집중력은 괜찮아지는데 그 집중력을 길게 끊어가지고 가는 게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애들이 요새 30분도 안 돼요. 확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수업 시간에 30분을 주셔야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습관이라서 아직은 청소년이라. 근데 이 습관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대로 가져가시면 성인 돼서 못 고쳐요. 이제. 그냥 약간 병적으로 계속 스마트폰만 보게 되고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천성처럼 그게 바뀌거든. 그럼 나쁜 작업을 없앨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은 그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나쁜 습관이 없어지면서 좋은 습관을 잡는 거지. 나쁜 습관 다 그대로 두고 그냥 공부 시간만 늘려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더 힘들어. 왜냐면 나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왜? 공부 시간을 늘릴 수가 없는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 걔 때문에 공부 시간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럼 걔를 일단 없애야죠. 없애고 나서 그 자리에 공부 시간을 채워넣는 거니까. 이유서 그때 뭐 그래서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예정으로는 연말 되면 이게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아마 분간될 수도 있거든. 우와. 관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중등부하고 고등부 아예 분리시켜서 가까웠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중등부가 빠지면은 여기 공간이 많이 아 남잖아요. 여기가. 거기가 고등부겠지.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겨울방학 때부터 바로 윈터 할 거거든. 윈터 스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쪽쪽 편 강의실들을 전부 다 털으려고 할 거야. 아, 윈터 숟가락. 그래서 약간 대형 강의실처럼 세팅해놓고 그래서 애들 자습 공간이나 이런 거 좀 확보하고. 그래서 쌤 목표는 내년에 1, 2월 달은 윈터를 해서 못해도 10to 10을 하는 겁니다. 아니, 펜트는 생각보다 쉬운 거 같아. 별로 뭐 하는 거야? 힘들지 않아. 힘들어. 아니 그 힘든 거를 어쩌거나 못 버티면 성적은 안 나와요. 12시간밖에 없잖아. 그냥 여기서 좀만 더 하면 좀만 더 한 만큼 더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역치라는 게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열심히 해야 성적이 빵 나올라. 그냥 조금 열심히 한 정도로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보여. 시험장에서도 점수가 고만고만하거든. 근데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의 성적 향상이 되려면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서 그래서 미리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님이랑도 쌤이 이제 상담 전화 할 텐데 아직 우리 엄마는 나의 성적을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이렇게 몰라? 인선 아니야. 이거는 뭐 저는 모든 성적을 말하시니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쌤, 저 엄마 포기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포기 장애인 것 같아요. 되게 서두도 가니까. 그래도 엄마 미안하지 않냐? 나 열심히 했거든. 5에서 4. 된다. 자, 하여튼 일단 이거 좀 빨리 먹고 수업 좀 합시다. 나 50분에 지금 이거 자, 수업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어는 이제 함수의 극한이고요. 단원이 3개밖에 없어요? 일단 수투는
일단 수트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수트는 가장 큰 거는 1단원부터 가장 마지막 단원까지 내용이 다 이어집니다. 하나 모르니까 뒤에도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단점. 장점은 한 바퀴만 내용을 제대로 한번 돌리면 중간 내용을 까먹을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모든 단원이 다 연계야 그냥. 다 연계가 돼서 앞 단원 내용 기반으로 다음 단원 거 얹어서 설명하고요. 다 이런 식이거든. 그럼 단점 뭐겠어? 한번 놓치면 다른. 중간에 끊어지는 순간 뒤에가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한 달 동안은 그냥 무조건 따라와야 돼. 네. 오케이? 네. 지금부터 이제 주 한 달 안에 이거 한 바퀴 더 돌리게 할 건데, 그래서 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각 단원마다 가장 뼈대가 되는 기본 유형 위주로 일단 빨리빨리 훑고 갈 거예요. 오케이? 모든 내용을 다 하진 않고 일단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할 거고, 그래서 쌤 같은 경우도 쌤이 원래는 맨 처음에 우리 반도 그냥 쌤으로 쌤이 했다가 쌤비로 바꾼 거거든. 우리 반 거를. 그래서 좀 그냥 필수적인 유형을 일단 빠르게 한 바퀴 도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수투 자체를 잘한다의 목표가 아니라 어쨌거나 우리는 목표가 뭐야? 1등급. 등급을 뭐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아니 요새 목표는 언제나 목표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아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지 않나? 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지금처럼 없지. 하면 태프 없어. 그래서 사람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질지 바뀔지 모르잖아요. 왜 마음을 그렇게 잡아? 아니 1등급 잡는다는 1등급 받겠다는 마인드가 뭐가 문제야? 맞는 3등급 할 거야? 화이팅!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 되고. 이거 주댕이로 나불대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이라고. 행동이 중요한 거지. 좀 많이 선생님 중간 때 망하고 기말 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많이 올랐어요. 야, 나 갑자기 독서실 가야 돼. 예, 많이 올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수투 안에 있는 요 내용 자체를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근데 시간상 수투 자체를 되게 잘하게 만드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적을 잘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수학 자체를 잘하는 것과 성적이 잘 나오는 거는 조금 별개 얘기예요. 달라요. 완전히 비례하진 않는다는 거지. 내가 가진 실력에 비해서 조금 더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이 있고. 오케이? 쌤도 이번 2학기는 워낙 텀이 짧기 때문에 쌤도 이 수토 과정은 약간 그런 식으로 나갈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뭐만 하면 되냐? 쌤이 일단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들부터 빨리빨리 쳐낼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가 한 22문제, 23문제 정도 나온다 치면 기본적으로 몇 번까지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보통 뭐 단답형이나 뭐 이런 거 있는 학교들은 보통 4문제, 3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객관식으로만 치면 한 17분, 18분 정도까지 나올 거거든. 그 17, 18문제 중에 우리가 몇 문제 정도는 무조건 맞춰야겠다. 16개 두 문제 빼고? 객관식에서 보통 시험이 좀 쉽게 나오면 한 2문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3-4문제. 얘네를 제외하고는 맞추셔야 돼요. 왜?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은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무조건 나오는 문제들이었거든. 어느 문제집에나 있는 문제들이고.
학교 여러분 뭐 부교재도 무조건 다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봤던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시험날 틀려오는 거거든.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기가 제대로 안 메꿔져 있는 상태에서 시험 기간이 딱 시작해. 그럼 시험이 한 달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니까 뭐부터 풀게 돼? 학교 부교재를 미친듯이 풀기 시작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뭐냐면 기본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부교재를 막 풀어. 그럼 부교재, 여러분 부교재는 거의 다 모의고사 4점짜리들이 많이 있잖아. 모의고사 4점짜리가 온전히 이해가 가, 안 가? 당연히 안 가죠. 중간에 구멍 뚫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막 집요하게 파다가, 근데 요번 시험도 마찬가지였잖아. 시험에 실제 그 문제가 나왔어. 맞죠? 못 맞죠? 뭔가 풀이를 외워놨어도 보통 틀려요. 왜? 바뀌어. 숫자 바꾸면은 내가 그 풀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봤던 게 아니기 때문에 풀이를 어느 정도 외우고 들어가는데도 틀려. 근데 사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오케이? 쌤이 한번 강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등급 컷을 잘 생각해보고, 등급 컷 자체가 엄청 높진 않죠. 높진 않아. 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똑같이 어려워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정도 등급 컷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1등급 컷, 해운도 마찬가지고 서인천도 마찬가지고 1컷이 지금 70점 되잖아. 그러면 70점대에서 끊기면 몇 문제는 날려도 되는 거야? 세 문제? 아, 내가 한 문제 다섯 무슨 점이야? 다섯 문제. 네, 5문제에서 6문제 가까이 되겠어. 무슨 얘기야? 그 문제들을 날려도 대여섯 문제면 심지어 학교 부교재 안에서 숫자 바꿔서 낸 문제 한 대여섯 문제, 어차피 그 문제도 어렵게 내잖아. 어려운 문제잖아. 모의고사 3점짜리니까. 그 문제들은 거의 다 날려도 1 가까이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개 틀려. 그러니까 내가 물론 시험 직전에 당연히 부교재 학교별로 다 한번씩 풀어주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한테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고. 왜? 어차피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이상 그거 아무리 해줘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 100% 빨아들일 수가 없다고.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험 기간 한 달 남았을 때까지 일단 해야 되는 게 뭐야? 적어도 쌤비나 시너지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마플 교과서였죠. 적어도 여기 안에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내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정도까지 빨리 끌어올려놔야 돼. 그래야 부교재를 집요하게 팠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해도 못하는 거 계속 붙잡고 있어도 어차피 못 푸는데. 오케이?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시험이 얼마 안 나오면 당연히 요 안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부교재에서 부교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심리적으로. 그런데 어차피 앞장에서 두세 개 날리는 순간 뒤 부교재에서 숫자 바꿔서 내는 어려운 문제 당연히 틀릴 거고 거기에 기본기가 중간중간에 구멍 뚫려 있는 부분에서도 또 오답이 나올 거고 그거 몇 문제 쌓이면 이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물론 이번 시험에서는 고맙게도 남들 다 같이 못 봐서 선생님도 이렇게 됐는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수학을 그냥 원초적으로 수학 실력을 쌓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오케이? 이 입시라는 게 그래서 되게 애매한 건데 물론 절대적인 수학 실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시험 어느 정도 잘 보겠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2학기가 끝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수투라는 과정이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수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뭐 성적 잘 받는 걸 포기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성적을 잘 받는 건 좀 다른 얘기라는 거지. 선생님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량만 좀 늘어주고 그리고 적어도 요 교과서 그다음에 쌤비 여기 안에 있는 기본적인 유형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찾을 수 있다. 쌤이 원하는 수준은 일단 거기까지야. 그것만 되면 뒤에는 훨씬 쉽게 따라와요. 그리고 여차하면 그 문제들 심지어 틀려도 돼.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구석이 생겨. 우리가 여태까지 1, 2등급이 안 나왔던 거는 사실 그게 안 돼서 안 나온 거야. 온전히. 그것만 되면 성적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더 그쪽에 당겨놔야 돼. 기본기가 더 중요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것만 좀 되면 어차피 시험기가 한다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쌤이 개별로 여러분들이 뭐 테스트 보고 한 거 가지고 개별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저거 더 필요한지는 어차피 뭐 보강도 자꾸 하니까 그때 가서 조금 안 돼 있는 것만 메꾸면 되고요. 우리가 방학 끝나는 8월 중순 정도까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마플 교과서하고 쌤비에서 쌤이랑 같이 수업을 한 부분에 대한 유형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메꿔놓는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훨씬 편하게 등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쌤도 이번 기말고사 때 보면은 다들 수학 공부량이 적진 않았어. 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왜 그렇게 막 엄청 원하는 만큼 잘 안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포커스가 달랐던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 뒤지게 파는 거는 시험 한 달 안쪽으로 남았을 때부터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일단 기본 공부 최대한 완성을 빨리 시킬 테니까. 그러니까 숙제 밀리지 마시고. 오케이? 네. 그리고 쌤비는 우리가 문제풀이 특강으로 따로 빼서 그 시간에 쌤비 풀이 할 거거든. 대신에 숙제는 항상 진도 나간 범위까지 쌤비가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숙제 검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강이 다다음 주부터잖아. 네. 이번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부터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진도는 계속 나가겠죠. 그러면서 그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한 쌤비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매 시간 일단 쌤비 확인은 할 거야. 숙제 검사나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어차피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7시 9시 수업이니까 이제 숙제가 안 되는 친구들은 무조건 남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웬만하면 숙제 최대한 좀 잘 해 오셔서 밀리지 않게. 네. 밀리면 다 끝나. 그리고 이 마플 교과서 보시면 두껍죠? 네. 여기 있는 내용 다 하고 가지 않을 겁니다. 골라서 갈 거예요. 아, 예? 시험에 무조건 나올 만한 문제들 위주로만 체크하는 거야. 여기는 문제 다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빈도가 좀 출제율이 낮은 문제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반들은 다 개념 원리하거든. 네. 내가 들어가는 반만 마플 교과서로 나와. 달라요? 개념이랑. 알지? 개념 원리가 나쁜 문제는 아닌데 걔는 또 너무 기초만 되는 거야. 자, 오늘 합시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크게 그냥 핵심만 좀 짚어볼 테니까 정말 시험에 무조건 나올 만한 개념들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풀면 되는지 정도. 오케이?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게 생길 거냐면 이거대로 풀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풀리지 하는 문제 분명히 생길 거야.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와가지고 질문하시는 거야. 오케이? 나는 정형화된 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돼 라고 가이드에서 제시를 할 건데 분명히 문제를 풀다 보면 그대로 푸는데 안 풀리는 문제 생겨요. 그거는
이 새끼가 부러치고 있는 거 아니라 부러치고 있는 거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질문을 하셔서 그런 건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이 이제 새롭게 나와요. 극한이 뭐야? 극한. 아, 우리 수투 안 했었지 겨울방학 때. 민지도 그때 안 들었지. 했어요. 했나? 누구 또 들었지 그때? 저 집에서 아, 제가 자, 민선 수투 해봤어? 안 해봤어? 성우도 처음이고 네. 그다음에 신입생한테 들었고. 자, 보시면요. 이 극한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극한을 가지고 이거 다음 단원이 함수의 연속이거든. 연속도 극한 가지고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그 연속 단원 뒤에가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해가지고 미분 증명하는 단원이에요. 미분 증명도 극한 가지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미분을 배우고 나면 이제 미분 활용이 나와. 미분 배워서 어디다 쓸 거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그래프 해석하거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이제 그쪽을 도함수 활용이라고 하는데 그 미분 활용이 끝나고 나면 뒤가 적분이에요. 근데 적분도 미분 가지고 증명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극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 극한이라는 단어를 써? 극한의 의미가 뭐야? 말 그대로 극한 아니? 말 그대로 극한이 무슨 뜻이야? 그 기울기가. 가자. 기울기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극한이라는 용어는 쓰잖아. 네. 힘들 때. 그러니까 뭔가를 최대치. 그치 뭔가 이렇게 최대치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이 극한을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뭐라고? 끊임없이 나간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 그 점이 되는 건 아닌데 걔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거야. 끊임없이. 오케이? 근데 이게 실제 그 점이 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극한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극한은 이제 새로운 기호가 하나 나와. 리미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 x를 어디로 보낼 거냐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얘를 x를 어떤 특정한 값으로 보내는 문제가 하나 있어. 만약에 이거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보내고자 하는 대상의 함수를 써주는 겁니다. 됐어요? 네,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히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이 모양은 대부분 뭘로 해결하냐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좀 돼요. 예를 들어서 1차함수 생각해봐. 자, 이런 1차함수가 있어. 네. 직선이죠. 네. x를 무한대로 보내. 함수가 어디로 가? 무한대. 무한대로 가죠. 그럼 얘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무한대로 가죠. 네. 끊임없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발산한다고. 무한대로 가는 거에 반대말은 다른 말은 발산이다. 오케이? 마찬가지. 2차 함수는 어때? x를 무한대로 보낼 거야. 네. 그럼 어디로 가? 함수값이. 무한대. 얘도 무한대로 하면서 계속 올라가죠. 네. 그럼 얘도 발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좀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유리함수가 있어. x를 무한대로 보내. 네. 어디로 가? 0. 얘가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는 값이 어디야? 0이죠. 0이 된다는 얘기야? 아니.
아니라고. 그래서 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극한의 개념이라는 게 0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지 극한값이 0이에요 라는 게 0이 됩니다가 아니에요. 0을 향해서 가고 있다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인데 이렇게 가장 간단한 그래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물어봐요. 자, 이런 그래프. 자, 우리는 봤을 때, 나 이런 그래프 그려본 적도 있는데 못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지 못한 그래프들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단 위에가 상수죠. 그럼 x 자리에다가 얘를 무한대로 보낼 거지. 그러면은 위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는 어떻게 돼? 계속 커져야 돼. 그럼 전치수는 어떻게 돼? 작아져야 작아져서 어디에 영의 수준. 0의 수준권. 이거를 어떤 특정한 값에 딱 떨어지는 거를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한 두 가지밖에 없어. 수렴하냐 발산하냐. 발산한다는 거는 양이 무한대로 가는 게 있고 음이 무한대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돼 있어요. 진동하는 게 있거든. 진도. 이걸 진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함수가 있으면 함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번갈아서 주기함수예요. 함수값이 왔다 갔다 해서 특정한 값이 계속 번갈아서 나오는. 그럼 걔를 x를 무한대로 쫙 보낸다고 하면은 계속 값이 왔다 갔다 하죠. 이걸 진동 친다고 하거든. 이 진동하는 것도 발산이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저희는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얘는 함수값은 각 x값에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극한값이 어떻게 돼요? 극한값이 없는 거지 이것도 그냥 발산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극한값이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하나의 값으로 특정한 점을 향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면 그냥 다 발산이에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그러면 그래서 얘는 뭐 그래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못 그리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 숫자 자체를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들이고, 그다음에 얘. 자, 이렇게 특정한 값으로 보내는 거. 얘 여기서는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잘 보시면 이 유리함수잖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0을 향해서 보낼 거지. 네. x가 0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요. 어디로 가? 좌극하고 그건 다른 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해야 돼. 특정한 값을 보낼 때는 오른쪽에서 다가오면 왼쪽에서 다가오냐에 따라서 양쪽으로 향하는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거를 우극한이라고 얘기하고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를 좌극한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호로는 표시가 어떻게 하냐? 0보다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이게 플러스겠죠. 우극한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쓰면 되지. 얘하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게 우극한이고 얘가 좌극한인데, 그래서 이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하고 좌극한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거 향하는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 왜요? 왜? 같아야 그 점에서 극한값이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양쪽에서 향하는 값이 다르면 그 점에서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왼쪽에서 올 때 오른쪽에서 올 때 서로 다르잖아. 그럼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처럼 얘는 지금 왼쪽에서 다가오면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죠. 오른쪽에서 오면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지. 이러면 0에서의 극한값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조건이 이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값으로 극한값을 보낼 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조건이 뭐다? 정상 간 같아요. 정확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문제에 나오는 수제 포인트 하나가 첫 번째 여기에요. 그래서 함수를 딱 던져줄 거야 식으로 여러분한테. 그러고서 얘가 얘를 뭐 x를 얼마로 보낼 때 극한값이 존재하니? 그 존재 유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도. 자. 그래서 이거는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여러분 그 마플 개념 기미 1번 봐봐. 마플 개념 1번 보시면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자 이렇게 함수가 막 이상하게 생겼죠? 함수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봐봐 1번 문제를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의 뭐로 물어봤어? 우극하다고 죠 우극한하고 정확한 두 개 물어봤죠. 네. 한 놈은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건데 오른쪽에서 보내는 거고 한 놈은 왼쪽에서 보내는 거잖아. 그럼 보세요. x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오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어? 0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 이거 함수 y 값을 봐야 돼 이거. 네. x 값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 y 값을 봐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자극하는 자극하는 1로 봐요. 1을 향해서 가고 있죠. 네. y 값이. 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2번 봐봐. 2번에서는 1에서의 우극한 정확한 보는 겁니다. 1보다 오른쪽에서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1을 향해서 가고 있죠. 1보다 왼쪽에서는요? 2를 향해서 가고 있죠. 무조건 y값 봐야 돼. 자 3번 F0 F0하고 0에서의 자극한 값 더하는 거죠. F0은 얼마야? 0은 실제 함수값이잖아요 이거. 네. 함수값은 까맣게 칠해놓은 점입니다. 1이죠. F0은 1이고 0보다 왼쪽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향해서 가고 있죠. 네. 그럼 1하고 마이너스 더하니까 0 나오겠죠. 네. 돼요? 왜요? 민지 민서 괜찮아?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발전 문제를 봅시다. 발전 문제를 보시면 이게 좀 빡세게 생겼죠. 봐봐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2일 때 절대값 x가 2보다 클 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 제가 그려야 되는 거야. 안 그려도 돼. 잘 생각해보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리미트 x를 a로 보낼 건데 a의 자극한이죠. 네. 자극함으로 보냈을 때 그 극한값이 2가 나오는 애를 찾는 거잖아. 네. 맞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요 함수는 어차피 x가 얼마하고 얼마일 때 기준으로 나눠줘요? 2하고 4. 예? 마이너스. 뭐예요?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2일 때 절대값 x가 2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함수가 다르잖아. 네. 그럼 x가 얼마하고 얼마일 때 기준이야? 마이너스 2. 이게 2하고 마이너스 2 때 기준이죠. 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언제 왼쪽에서 들어올 때 2가 나올 거냐 이거지.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거는 그래프 그리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봐봐 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를 기준으로 이쪽에서 오거나 이쪽에서 오거나야 기억해. 우리는 자극한만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자극함의 값이 2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 마이너스 2보다 왼쪽 함수는 누구를 보면 돼? 4. 지금 fx가 3개잖아. 범위에 따라서. 그럼 이쪽에 해당하는 함수는 뭐예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예요? 아니요.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세 번째 거지. 왜요? 2보다 작? 2보다 작을 땐 가운데지. 마이너스 0. 절대값이잖아.
아. 이거 요거를 풀 거고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첫 번째. 이렇게 되고 이거 다 끝 때는 세 번째. 아. 다시 이걸 넣어야겠죠. 야 네.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2일 때는 어차피 다 그냥 0이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본 건 왼쪽에서 다가올 때니까 자 여기서는 2가 나오려면 x가 2. x가 2나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죠. 네.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만 볼 거니까 마이너스 2밖에 못 들어가 어차피. 그러면 2가 나오죠. 네. 맞죠? 네. 그리고 그럼 2에서의 저항칸도 보게 되면 여기다는 2는 어떻게 돼? 여기 1 나오잖아요. 네. 아 그럼 되는 게 어디밖에 없다. 이쪽밖에 없었다는 거죠. 맞죠? 네.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A는 얼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였던 거죠. 되세요? 네. 그래서 이 범위만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그려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마표계획기 2번 같은 얘기예요. 자, 함수가 x가 얼마일 때 기준으로? 2일 때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함수가 다르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극한값. 존재하는. 그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자극하고 극한. 정확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x가 2보다 큰 쪽이니까 2의 우극한은 위의 함수에서 보면 되죠. 2를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야. 이러면 0 나오죠. 그럼 자극한도 뭐가 나와야 된다? 아. 0이 나오죠. 그럼 밑에 있는 식에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0 나와야 되잖아. 그럼 k는 얼마? 2. 2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마표기는 이렇게 3번은 좀 이따 볼게요. 넘어가시고. 그리고 가우스 함수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중요한 게 어디냐? 합성함수 극한이에요. 합성함수 극한이요. 17페이지. 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거는 y는 fx라고 보고 여기서는 자, 이 정도에서 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 합성함수를 가지고 이제 극한으로 끌고 오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 보통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한두 문제가 꼭 나오니까. 자, 들어갈게요.
보시면 자 G 도트 F라는 이 합성함수에서 x1에서의 우극한을 물어봤죠. 그럼 봐봐 이게 극한이라는 개념 일단 첫 번째 극한의 개념 뭐라고?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멈춰있는 점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는 점이에요. 그 점을 향해서.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똑같이 들어봐봐. 거기에다가 이제 합성함수라는 거에 이제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x가 맨 처음 누구한테 물어요? f한테 먼저 씌워지죠. 네. x가 f 그러니까 요 x1의 오른쪽에서 보내는 건 일단 f한테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1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냥 1에서 끝나면 안 돼. 왜냐면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1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그게 G한테 한 번 더 바뀌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1을 향해서 가고 있긴 한데 합성함수의 의미 자체가 x가 어떤 값을 막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다시 한번 누구한테 넣는 거야? 이 바깥의 함수 G한테 다시 들어가는 거죠. G의 x 자리로. 그럼 봐봐. 여기 보면 뭐가 문제냐면 얘가 1로 가고 있는 건 맞거든? 그러면은 그냥 1이라고 하고 그럼 얘가 G1이랑 같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 1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1입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G1은 그냥 함수값이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거든? 근데 또 뭐를 봐야 돼? 1을 향해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 G한테 X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데 있어서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여기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G1의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본 거야? 1에서의 정확한 정보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변하는 중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쪽에서 1보다 오른쪽으로 오는 거에서 만약에 봤으면 얘는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죠. 왼쪽에서 1로 가고 있죠. 양쪽의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합성의 의미와 극한의 의미를 같이 결합해서 생각해야 돼요. 극한은 계속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즉 움직이고 있는 점이라는 뜻이고 움직이고 있다를 반영을 하려면 움직이고 있는 그 추이를 갖다가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밑에서 오고 있는지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된다. 왜? 만약에 얘가 함수가 이렇게 오고 있었으면 1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게 이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럼 값이 달라졌을 거야.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합성함수 극한은 그냥 하나만 더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딱 얼마 되면 그냥 얼마 해가지고 함수값으로 딱 구했었다면 합성함수의 극한에서는 이 첫 번째 함수에 들어갔을 때 극한값 하나만 딸랑 구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방향.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지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지. 그래서 우극한 자극한을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쌤이 하나 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자, x가 A입니다. 이보다 오른쪽에서 들어갈 거죠, F한테. 이쪽에서 오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 나의 1 유함수로 가야지. 2보다 오른쪽에서부터 올 거니까. 네. 어디로 가고 있어요? 1 1로 가고 있는데 쌤이 뭐 확인해야 된다고? 그 Y 값이 쌤이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 네. 뭐를 또 고려해야 된다고? 하나 더. 그
하면 위에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지. 근데 얘는 어때? 일자예요.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변동이 없을 때만 함수값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걔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점에서 그 점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G1이야. 변하는 게 없어서. 그냥 1이라는 값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위에서 올라오는 중도 아니고, 아까 밑에서 올라오는 중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중도 아닌 거잖아. 예. 이때만 그냥 함수값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 외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점이면 정확한 우극한 변형 다시 한번 해주는 거고, 그냥 변동 없이 그냥 일자로 쭉 가고 있을 때는 함수값으로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여기서 G1이 얼마예요? 1. 지금 여기 칠해놨으니까. 됐습니까? 네. 요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요거는 어차피 이거 몇 번만 좀 해보면 금방 이거는 습득은 될 거예요. 뭐 대단한 개념이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한 번씩 특히 쌤비 같은 거 풀면서 화성을 극한 유형이 있을 거거든. 그게 근데 조금 더 신경만 좀 잘 써. 그리고 이해가 온전하게 안 되면 질문하시고. 됐나요?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극한의 성질인데, 이 극한의 성질은 뭐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건 중요한 게 뭐냐? 극한의 성질을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해져 있어. 전제 조건이 있어. 자, 어떤 두 함수의 극한이 주어졌을 때 두 함수가 다 A라는 점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도 발산을 해버리잖아? 그럼 요 극한의 성질 쓰면 안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얘가 발산해 무한대래, GX급 무한대래. 그럼 얘 극한값을 빼면 무한대만 해서 무한대죠. 무한대만 해서 무한대는 그럼 0이야? 0이야 아니야? 0이 아니에요. 왜지? 무한대의 의미가 뭔데? 좋아하는데. 그냥 졸라 크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이건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측정할 수 없는 상태야라는 의미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에서 x에다 무한대 보내는 거고, x라는 그래프에서 x에다 무한대 보내는 거고, 둘 다 무한대로 가긴 가지. 누가 더 훨씬 더 큰 무한대야? 제곱이 훨씬 더 큰 무한대죠. 맞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다고 해서 0이 되진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극한의 성질은 둘 다 뭐 할 때만, 둘 다 뭐 할 때만 써먹을 수 있다? 수렴, 특정 값으로 고정이 됐을 때만. 수렴을 할 때만 이용 가능한 동질입니다. 그래서 둘 다 극한값이 있다면 사실 별거 없어요. 이 더하기나 빼기 어떻게 할 수 있고, 둘 다 수렴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이 리미트 하나 안에서 더하기나 빼기를 연결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곱해져 있는 것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될 수 있어요. 나눠져 있는 건 어떨까? 같이 될 수 있는 거. 이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아 이거 둘 다 수렴한다는 보정만 있으면 어떤 상치 계산을 하더라도 승리. 다 떼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계산할 때 되게 편해요. 둘 다 수렴한다는 보정만 있으면. 근데 이 나눗셈은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지. 얘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 얘가 0만 안 되면 돼.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 사실 극한의 성질 자체가 중요한 데보다 이 조건이 더 중요해요. 둘 다 수렴한다는 보장이 하나라도 없으면 이 성질은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네. 네, 되셨죠? 어려워 보이는데요. 응? 어려워 보이는데. 뭐라고요? 지금 물건해도 돼요. 뭐? 물건해도 돼요. 아니. 아, 너 콜라 다 마신 거 아니야? 졸려서. 너 토마토 케첩 따먹어. 아, 진짜 필요하다. 너무 졸려. 그래 이리 와. 네. 수업 들어도 되나? 쌤이 방금 전에 설명한 게 여러분 19페이지 보시면 보기 1번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에서의 fx 근각값이 3이라고 줬고 1에서의 gx의 근각값이 2라고 줬지. 이게 있을 때 문제에서 리미트 s를 1로 보낼 때 3fx 빼기 2gx의 값을 구하게 됐죠? 네.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9-4. 분말에서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거 넣어서. 지금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게 이거예요. 둘 다 수렴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냥 대입하면 끝난다고. 이런 거 다 주어져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주어지게 주죠. 근데 좀- 그래프로 나오면 넣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그래프로 주진 않고 보통 이렇게 식으로 푸는 문제인데, 자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야? 그러면 둘 중 하나라도 뭐 하지 않는다면? 수렴하지 않아요. 수렴하지 않으면 그럼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이 문제가 남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딱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 모양이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 4가지 안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하거든. 무한대분이 무한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부정형 극한 뜻은 뭐냐? 말 그대로 부정의 부정. 부정의 뜻이 뭐야?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어. 뭐가? 형태가 땡. 아니에요. 극한값이 정해지지 않았다.
무슨 뜻이냐? 얘가 그 모양대로 나왔을 때 네. 수렴할지 발산할지가 정해진 게 없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렴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발산하는 애도 있어요.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거 계산법을 여기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 모양은 어차피 네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모양이 무한대로 무한대 영분경.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0분의 0 이거 네 가지 꼴이야. 이걸. 이것도 음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얘가 이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왔을 때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나왔을 때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정문시에서 풀 법이. 그래서 이번은 뭐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연습만 많이 하면 이거 다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장 쉬운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얘는 어차피 우리가 수투 과정에서 다루는 것들은 거의 다 다항함수밖에 안 줘요. 왜? 다항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뭐 지수함수, 요함수, 상함수 이런 거 있죠. 네. 이게 나중에 미적분 하면 돼요. 미적분 하면. 우리 중에 문과 누구죠? 네, 우리 둘. 우리는 뭐 볼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항함수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고 수투 과정에서. 근데 경제 무조건 들어가요. 어? 경제 들으면 미적.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필수는 아니야. 경제들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경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거기 사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경제 진짜 미적분을 들으면 플러스긴 하지. 플러스긴 한데 반대로 생각하자. 들었는데 내신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해? 아니. 그건 마이너스. 무조건 들었는데 5등급이 나와. 그러면 안 듣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얘 그래도 무조건 들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그래도 좀 저도 안 부정정신 받았는데. 아니에요? 어? 문과에서 문과에서 무조건 용기 있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가 이거지. 무조건이 등급이 많이 내려갈 거 아니야. 내려가는 것 때문에 전체 내신 평균이 낮아질 거 아니야. 그 때문에 그걸 생각해. 하는 건 좋은데 잘 나와요. 아니, 왜냐면 이게 이과에 들어가고 같이 시험 봐야 되니까 아, 나 이거. 너 이거야? 하는 게 쉽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중간 할 것 같으면 쌤이 웬만하면 듣지 말라 그래. 꼭 들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거도 무조건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해야지. 이건데 미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화통 생지 보려고 보면 안 돼. 병신이지 이거. 너네 학교 필수 아니야? 화통 너네? 필수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무한대는 무한대꼴은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뭐를 비교하면 되냐?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만 비교하면 돼. 세 가지야. 결국에는 이쪽이냐 같을 거냐 이쪽이 높을 거냐. 어차피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꼴이거든. x에서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 무한대로 가죠. 네. 분자도 무한대로 가죠. 네.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인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둘다 무한대로 무한대인데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있죠. 얘는 2차고 얘 1차죠. 네. 누가 더 크게 가져가? 분모가 더 크게 가죠. 분모가 더 커지죠. 분모는 2차니까. 그러면
둘 다 커지긴 하는데 분모가 훨씬 더 빨리 커지지. 네. 그럼 전체 수는 어떻게 작아요. 네.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는 무조건 영어로 수렴해요. 오케이? 네. 무조건 영어로 수렴해야 된다. 반대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 네. 이게 어떻게 될까? 얘는 분자가 훨씬 더 빨리 커지죠. 무한대. 그럼 얘는 전체 수가 얘가 더 커지기 시작하잖아. 네. 그럼 얘는 발산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이야 거꾸로. 이해돼요? 지금 일단 두 개만 한 겁니다. 분모 차수가 더 크면 어차피 0으로 간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어차피 분자 전체 수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갈 거다. 네. 또는 여기인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오겠죠.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이제 이런 거. 자 여기는 위아래 차수가 똑같죠. 네. 이거는 뭐만 보면 되냐? 여기만 보면 돼요. 분모의 최고창 개수분의 분자의 최고창 개수야. 분모 최고창 얼마야? 2. 1. 1고 2에 2죠. 이거 그냥 1분의 2야. 그래서 얼마야? 2. 2가 되죠. 그래서 얘도 수렴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외워져요? 이거는 사실 별거 없잖아. 사실 별거 없잖아. 대답하는 게 없는데? 조금 어려운데? 어디가? 아니에요. 인사 문제는? 괜찮아요? 근데 왜? 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 번째 거 영. 같은 네? 네. 아 이게 원래는 이거는 쌤이 그냥 쉽게 보는 방법 가르쳐 드린 거고 네.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풀이법이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원래 이게 정석풀이야. 분모의 최고차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얘가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다 똑같은데 분모의 최고차는 여기 x제곱이거든. 네.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 어떻게 돼? x제곱으로 그러면 분모는 1 빼기 x분의 2죠. 네. 그리고 위에는 x분의 1 x분의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3이지. 네. 이 상태에서 x에다 무한대로 보내. 그럼 무한대분의 2는 0. 0이죠. 네. 무한대분의 1은 0. 0이고 무한대분의 3은 0이죠. 그러니까 얘 무조건 분자가 다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0밖에 안 나와. 이해돼요? 네. 그럼 얘는 거꾸로 최고창이 x죠. 네. x로 나눠. 어떻게 돼? 이 2 빼기 x x분의 3 분의 4x 플러스 x제곱. 그래서 x에다 무한대로 보내면 얘 0대분이 0되는데 얘가 살아있잖아. 1차 거진이. 네.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한대로 가버리죠. 아, 돼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는 x 나누면 여기 1 남고 여기 1 나누면서 여기 2 남잖아. 네. 그리고 여기는 차수가 더 작으니까 x분의 3 되고 x제곱이 되고 얘는 어차피 0, 0 되고 그러니까 개수만 남아.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그냥 이렇게만 보는 게 편하다. 우리가 문제 나올 때마다 최고차는 계속 나눌 거 아니면 오케이? 요거를 좀 간추려서 선생님이 그냥 알려드린 거죠. 네. 되세요? 네.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여기 푸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분에서 무한대인데 얘는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리화 시키는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최고창으로 묶는 문제가 있어요. 자, 유리화는 말 그대로 뭐가 있어야 유리화를 할 수 있어? 루트가 들어있어야 유리화를 하겠죠. 그래서 자, 이런 문제거든. 뭐래요? 루트 안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식 x 무한대로 보면 어디로 가? 예. 무한대. 너 이차함수잖아. x 무한대로 가면 y 무한대로 가죠. 네. 이게 어때? 무한대.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 네. 그래서 이게 무한대만해서 무한대 꼴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얘 이제 유리화를 시키는데 원래 유리화가 루트가 분모에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냐. 얘는 분자에 있어도 무조건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끔 문제 보다 보면 분모도 있고 분자도 있는 꼴도 나오거든. 그럼 둘 다 유리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는 유리화를 시키면 이렇게는 생기니까 바꿔야겠다. 이렇게 바꿀게요. 자, 밑에는 이거에다가 이렇게 바뀔 거고. 자, 위에는 어떻게 돼? 합쳐니까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네, 여기까지. 그럼 봐봐.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는 어디로 가? 무한대. 무한대로 가죠. 분자는. 무한대. 어? 그럼 뭐야? 무한대. 또 무한대 걸로 돌아왔죠. 네. x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고 분자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도생이 다시 해요? 그럼 이제 다시 이걸로 가는 거야. 차수가 같으니까. 그럼 봐봐. 그럼 걔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거는 차수 비교했잖아. 네. 분모 차수 몇 차? 1차. x 제곱이 있지만 루트에 씌워졌을 때 1차예요. 네. 여기도 1차고. 네. 그러니까 1차입니다. 분자 1차죠. 네. 그럼 뭐만 비교하면 된다? 네. 앞에 개수만 비교하면 되지. 개수 비교할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앞에 루트 1이에요. 루트 1. 루트 1은 어차피 1이죠. 네. 그래서 그냥 1 플러스 1분의 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앞에 있는 개수들만 계산하면 된다며. 네. 근데 만약에 문제 풀다가 가끔 이런 거 나오면 여기가 이렇게 2x제곱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네. 앞에 개수는 2가 아니라 루트 루트 1라고 계산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것만 주의하면 돼. 여기까지 하자. 네. 그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은 얘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다루진 않는데 얘는 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근데 0 곱하면 다 0 아니었어요? 아닌 경우가 있어요. 네. 꼭 무한대에다 0을 곱한다고 0이 되는 게 아니야. 응? 이게 어떤 꼴이냐면 그런 꼴들이 이제 얘인데 거짓말 같네. 자 보세요. 앞에가. 봐봐 x에다 0을 보내잖아. 네. 그러면 어디로? 0. 어? 오. 0분의 1이라는 수가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다 0을 넣는다고 실제 0이 되는 게 아니라고. 0은 수렴해요. 아. 0을 수렴한다고. 아닌가? 0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극하고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르지. 근데 어쨌거나 둘 다 어떻게 돼? 무한대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죠. x는 네. 0은. 네. 근데 얘는 봐봐. 얘는 x에다 0 보내면 어디 가?
마이너스 0. 0을 향해서 가지. 얘는 발산을 하고 얘는 0으로 바뀝니다. 뭔지 알죠? 네. 자 그럼 보시면 그럼 얘가 무조건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닐 수도 있는 게. 자 요거 정리해보세요. 네.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분의 x 이렇게 되죠.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나눌 수 1분의 있죠. 네. 그럼 남는 게 x-1분의 1이지. 네.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수정하는 경우 생겨. 오. 와. 꼭 그런 게 아니야. 무조건 0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전개한 다음에 그래서 얘도 무한대 곱하기 0도 그래서 부정의 격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곱하면 0이 되는 애들도 있어.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사실 0분의 0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0분의 0꼴이 이 뒤에 미분에 관련된 직령을 전부 다 0분의 0꼴로 합니다. 오케이? 근데 요번 단원에서는 일단 0분의 0꼴을 처음 배운 거기 때문에 계산 연습만 시키는 거야. 네. 0분의 0꼴은 푸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얘는 풀이법이 0이 되게 만드는 인수를 제거하는 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가장 쉬운 문제가 흔한 게 자, x에다 1 집어넣으면 분모 뭔데? 0 나오죠? 네. 분자에다 x에다 1 0 나오죠?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x-를 가지고 있잖아. 네. 위에도 x-이 들어있죠? 네. 어떻게 한다? 위아래 x-이 있기 때문에 네. 인수분해. 인수분해. 약? 뭐야? 약분? 날릴 수 있다고. 네. 근데 애들이 자주 착각하는 게 뭐냐면 1년에 0이 되는데 0을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0이 되는 게 아니라 수렴하는 거.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인 거기 때문에 실제 0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요. 네. 그래서 x에다 이제 나눌 거 나누고 x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 2 나오고 2로 수렴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0분의 0을 무조건 그 인수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봅시다. 이런 건 어떻게 해? 분명히 1면 0 돼요. 네. 그럼 여기 안에서 x-를 어떻게 꺼낼 거냐? 유리화를 먼저 하는 네. 거니까요. 무조건 x-를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럼 얘가 이제 x-1이지. 네. x-1 여기에 들어있지. 네. 그럼 얘 인수분해 되고 나면 뭐 나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게 남죠. 네. 그럼 이제 더 이상 분모가 0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1이 넣으면 돼. 그러면 3 곱하기 6. 2니까 6이 돼요. 됐어요? 그 부정역학은 딱 요거 네 가지밖에 없어요. 신기하다. 오케이? 네.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사실 이거예요. 여기만 잘 되면 일단 그 값만 가지고 내는 문제들은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기본 문제들은.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샌디를 보시면 이거 저기다 넣어요. 네. 숙제가 생각보다 너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문제는 바뀐 게 아니고 자 잘 들어. 저기요. 어?
또나 시키라고. 카톡에 올리라고 와. 잠깐만. 그냥 이따 써줄게. 승리. 나 그냥 썼었나? 3번. 나는 관심이 없구나. 언제 볼지 않았어? 저는 한번 내주고. 아, 6번. 카톡인 거지. 응? 15번. 16번. 이거는 제외하고 푸세요. 저거 못 푸는 게 아니라 저거 제외구나.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건 제외. 내가 보고 이게 교과서는 어디까지 해야 돼? 교과서도요. 교과서 보시면 교과서도 잘 봐. 네. 그리고 쌤이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마플 교과서 풀 때 여기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되어 있는 부분 있죠? 네. 꼭 한 번씩 다시 복습하고 푸세요. 네. 문제부터 막 풀려고 하면 생각보다 안 풀릴 거거든. 오케이? 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마플 이렇게 교과서 풀다가 좀 어렵다. 그러면 쌤을 먼저 풀어. 쌤이 조금 더 풀기 편해. 오케이? 네. 쌤도 뭐 가우스 기호 나오거나 이런 건 다 빼세요 이거. 마플 교과서 일부러. 다 빼시고 마플 개념 익힘 9번 일단 쓰고 푸시고 마플 개념 익힘 9번 35페이지. 그 다음에 11번 마플 개념 익힘 11번도 빼고 단원 정원 문제까지. 단원 종합 문제는요. 누말까지? 나도 초록색 좋아. 일단 베이직만 풀어요. 우와. 베이직만 푸는데 베이직도 생각보다 까다롭게 느껴질 거거든. 베이직도 문제 어려워. 어려워? 다음 주 화요일 거안 말고? 어. 아, 네. 그래서 요거 질문은 많아도 좋은데 고민을 많이 해오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네. 시간을 쫓기듯이 풀지 마시고 문제요. 요즘은 최대한 간략하게 갈 거니까. 오케이? 네. 화요일 고생했어요. 하루 2시 30분.